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년도 더 된 빚을 갚겠다고 간 한국인들 때문인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흐메트 칸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튀르키예 참전 용사이십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6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4시 17분, 잠들어 있던 저는 갑자기 땅이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금방 그칠 거라 생각했지만 진동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문이 변형되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문을 밀어붙여 겨우 열 수 있었고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이웃집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무너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타이주 전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 눈앞에서 반쯤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국전에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젊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늙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임시 대피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담요 몇 장을 나눠주는 것이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 밤은 너무나 길었어요. 계속되는 끊임없는 여진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매 순간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추위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옆에 앉아 계속 손을 잡아드렸어요. 이튿날 아침 우리가 받은 소식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하타이주에서만 수천 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구조대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모든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0집 중 8집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 한국은 폐허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고.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청춘을 바친 전쟁터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절망감을 이제 노년에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할아버지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 우리는 임시 대피소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천막촌으로 이동했습니다. 하타이주 전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같은 처지에 놓였어요. 우리 가족에게 배정된 천막은 4인용으로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천막 안에는 군용 담요 몇 장과 구호 물품으로 받은 매트리스가 전부였어요. 첫 밤은 너무나 춥고 힘들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에 모두 떨며 밤을 보냈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런 추위는 그분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천막촌에는 약 500개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천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학교, 잃어버린 친구들,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그들의 표정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식사는 하루에 2번,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배급되었습니다. 주로 빵, 치즈, 올리브와 같은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물은 제한적으로 공급되어 한 가족당 하루에 5리터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세수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차가운 물로만 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밤에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셨고, 낮에는 대부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50년 20살 때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셨다고 합니다. 특히 박이라는 성을 가진 한국 병사와 깊은 우정을 나누셨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후 연락이 끊겼지만 그 친구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는지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천막 생활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일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무너진 집으로 가서 복구 작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천막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임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실 대신 커다란 천막이었지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천막은 완전히 방수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안에는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와 천으로 덮어두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진흙이었습니다. 천막 주변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또한 위생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항상 긴 줄이 있었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심했어요. 이로 인해 장염과 같은 질병이 천막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벼운 장염에 걸리셨지만 다행히 빨리 회복되셨어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저는 특히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물을 구해 손발을 씻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저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2달째 되는 날, 천막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호단체가 우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이 2마디를 계속 연습했습니다. 천막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려 했어요. 매주 금요일 밤에는 큰 천막에서 공동체 모임이 열렸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주었고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별을 보며 앉아 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흐메트,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란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단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진 발생 이후 2달이 조금 넘은 2023년 4월 초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천막촌 근처에 마련된 임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멀리서 천막촌 입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호기심이 생겨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해 있었고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그 한국에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 천막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이 커지셨고 떨리는 손으로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습니다.
한국 방문단은 주로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모금한 지원금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천막촌의 작은 광장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단의 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70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머나먼 한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통역이 그 말을 전하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한국 방문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천막촌 관리실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김 씨라는 한국인 남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친구인 박 씨의 손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7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난 듯 감격에 겨워하셨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국 전쟁 당시의 기억을 풀어내셨습니다. 추운 겨울, 함께 보낸 시간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용감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김 씨는 우리 가족이 주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타이주와 오스마니 주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서 총 10가정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 집은 지진의 안전한 구조로 지어질 것이며 내부 보수 작업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잠시 후 그분은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말인데 완벽한 발음으로 전달되었어요. 김 씨도 감동한 듯 할아버지를 포옹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집이 완성되면 가게를 다시 열 계획을 이야기하셨고 어머니는 새 부엌에서 만들 요리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추억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천막 안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우리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필요사항을 자세히 물어보았고 새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2개의 침실, 거실,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건설을 시작할 것이며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구호단체는 주택 지원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도움의 손길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천막촌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구호단체는 천막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의료 지원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절염 치료를 위한 약과 따뜻한 담요를 받으셨거든요. 한 달 후 우리의 새 집이 지어질 부지에 첫 삽을 뜨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접 참석하셔서 삽을 들고 첫 삽을 뜨는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고 그들 모두 한국의 도움에 감사해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7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져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한국 방문단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저희는 공식적인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타이주에서 선정된 5가정 중 하나로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머지 5가정은 오스마니 주에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정 통지서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한글과 튀르키예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하타이 주청에서 열리는 공식 선정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으셨고 어머니는 지진 전에 입던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당시 받았던 메달을 꺼내 옷에 달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학교 유니폼을 입어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했지요. 주청 건물은 지진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 대회의실은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정된 다른 가정들,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곧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선정식이 시작되고 한국 대사관의 문화담당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창한 튀르키예어로 인사를 건넸고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가 보내준 병력은 비록 숫자로는 많지 않았지만 그 용기와 헌신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70년 전의 우정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의미라고 강조했어요. 그 후 선정된 10가정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했고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한 한국인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씨의 손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알고 지냈던 그 박 씨의 직계 손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특별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를 포옹하셨어요. 70년 만의 재회, 비록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인연이 이어진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다른 선정 가정들과 함께 간단한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다른 참전 용사들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어요. 그들은 전쟁 이야기, 한국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지진 이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속했던 커뮤니티를 경험했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주택 건설 담당자인 윤 씨가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새 집은 지진에 강한 최신 공법으로 지어질 것이며 약 100제곱미터 크기의 아담한 2층 주택이 될 거라고 했어요. 1층에는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한 침실이 있고 2층에는 2개의 침실과 작은 서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또한 건설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기초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전체 건설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시주택에서 지내게 될 텐데 천막보다는 훨씬 나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할 수 있을 거라며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도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진 이후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기뻐하셨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새 집이 지어질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옛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직 공사 초기 단계였지만 이미 기초를 위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을 둘러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집을 지어본 적이 있다고 모든 과정을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른 선정 가정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가정은 새 집이 완성되면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고 다른 가정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지원단의 책임자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전용사 가정들이 서로 가까이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상징하는 작은 마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선정의 기쁨은 단순히 새 집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넘어 잃어버린 공동체와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참전 용사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과거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 바친 희생이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경험은 매우 특별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한국어를 배워보라고 제안했고, 저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언젠가는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선정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새 직장을 구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지원단이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학교 공부에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다른 참전 용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메흐메트,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단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움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한국인들이 70년이 지나도 우리의 도움을 기억하고 이렇게 보답하는 것처럼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초 우리는 천막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천막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바닥이 단단했고 문과 창문이 제대로 닫혔으며 작은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개인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이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더 이상 큰 과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집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한 달은 기초 공사에 집중했어요. 윤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매번 사진과 도면을 가져와 설명해 주었고 우리의 의견을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특별히 자신의 방 창문이 동쪽을 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침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6월이 되자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벽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공사 현장을 들렀어요. 건물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벽이 올라가고 창문 틀이 설치되고 지붕이 덮이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가능한 한 자주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건설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셨어요. 젊었을 때 직접 집을 지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때로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었고 가끔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7월 중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 공사가 며칠 동안 중단되었어요. 윤 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일정에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전체 완공 시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를 안심시켰어요. 비가 그치고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 봉사단이 하루 동안 공사를 돕기 위해 왔거든요. 그들은 대학생들이었는데 휴가 기간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날 저녁 봉사단은 우리 컨테이너 마을에서 작은 문화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고 케이팝 노래와 춤을 선보였어요. 우리도 튀르키예 전통 음악과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이 행사를 즐기셨어요. 그분은 한국 청년들에게 자신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들은 경청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8월에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닥재, 벽지, 천장 등이 차례로 설치되었어요. 우리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몇 가지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벽 색상, 바닥재 종류, 문의 디자인 등을 고를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밝은 색상의 벽과 나무 바닥재를 선택하셨고
아버지는 현관문의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사건은 우리 집 거실 벽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었어요. 그곳은 할아버지의 한국전 참전 메달과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선반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특별 요청이라고 했어요. 모든 참전용사 가정의 집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9월이 되자 외부 마감 공사와 조경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었고 몇 그루의 나무와 꽃이 심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특별히 자신의 방 창문 아래에 장미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본 장미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기에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제가 선정된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참전용사 후손 중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면 이 장학금으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10월 초, 집 내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시설, 수도시설, 그리고 난방 시스템이 모두 설치되었어요. 부엌에는 새 가전제품들이 들어왔고 욕실에는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는 특별히 온돌 바닥이 설치되었어요. 윤 씨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관절염이 있는 할아버지께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윤 씨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설 담당자를 넘어 가족 친구가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그는 우리 컨테이너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한국 생활과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그와의 대화를 즐기셨어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0월 말, 드디어 집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11월 중순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작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새 집에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진으로 잃어버렸지만 한국 구호단체에서 기본적인 가구를 지원해 주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방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회에서 보내온 전통 한국식 가구였어요. 낮은 침대와 작은 탁자, 그리고 벽에 걸 수 있는 전통 그림까지. 할아버지는 이 선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70년 전 추억의 조각이었거든요. 11월 초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집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고 안전인증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윤 씨는 이 집이 최신 내진 설계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지진이 와도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 가족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입주 일주일 전 우리는 완성된 집을 처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새 집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편안했습니다. 넓은 거실, 밝은 부엌, 그리고 아늑한 침실들. 할아버지의 방은 특히 아름다웠어요. 동쪽을 향한 큰 창문에서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 짓기의 6개월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희망을 재건하는 여정이었어요. 지진으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안정감, 소속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새 집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력이라고, 우리는 어떤 재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은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선 우정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맑고 따뜻했어요. 마치 자연도 우리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공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우리 가족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튀르키예 전통 의상을 입으셨고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시 입었던 군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그 군복은 70년이 넘은 것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특별한 날을 위해 잘 보관해 오셨습니다. 준공식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정된 10가정의 새 집들이 나란히 지어진 작은 마을 광장이었어요. 각 집 앞에는 튀르키예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두 나라의 국기가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여러 중요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 하타이 주지사, 지역 정부 인사들, 그리고 양국의 언론인들까지.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에서 직접 온 노인들의 그룹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국 전쟁 참전 튀르키예 병사들과 함께 싸웠던 한국 노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하기 위해 먼 거리를 날아온 것이었어요. 준공식은 양국 국가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국가가 연주되고 이어서 한국 국가가 연주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두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군인처럼 차렷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타이 주지사가 먼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국제적 우정과 연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어요. 지진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런 협력을 통해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인들의 용맹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쿠누리 전투에서 튀르키예 여단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은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덧붙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노병과 튀르키예 노병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포옹했어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공식 행사 후 드디어 열쇠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사와 하타이 주지사가 함께 각 가정에 새 집의 열쇠를 전달했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가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씀을 잇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열쇠 전달식 후에는 각 집에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는 할아버지와 한국 노병이 함께 테이프를 잘랐어요. 그 상징적인 장면은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고 다음 날 튀르키예와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드디어 우리는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에도 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환영 선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이미 기본적인 식료품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베개와 이불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노병들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집 구경이 끝난 후 우리는 마을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양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하 연회가 열렸어요. 한국의 불고기, 김치, 잡채와 같은 음식들이 튀르키예의 케밥, 돌마, 바클라바와 나란히 차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불고기를 맛있게 드셨어요. 한국 전쟁 당시 처음 먹어봤던 음식이라며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식사 중 한국에서 온 전통 공연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채춤과 역동적인 사물놀이가 펼쳐졌어요. 이어서 튀르키예 전통 춤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연의 마지막은 양국 참전 용사들의 합동 무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할아버지도 그 노래를 알고 계셨고 함께 따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국 노병들과 마지막 포옹을 나누셨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 덕분에 계속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족은 드디어 새 집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가져온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 전 거실에 잠시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셨습니다. 메흐메트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단다. 나는 한국에 가서 싸웠고 많은 한국 친구들을 만들었지.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단다. 단지 나라의 부름에 응한 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70년이 지난 지금 그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은 몰랐구나.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천막이나 컨테이너의 불편함은 없었어요. 새 집의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은 것도 그날부터였어요. 10가정이 새 집에 입주하면서 지진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다시 울려 퍼졌고 이웃 간의 방문과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준공식 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평생 간직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 완공의 기념이 아니라 70년을 이어온 우정과 감사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베푼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0년 전 한국에서 같은 별을 보셨겠지? 그리고 한국의 노병들도 같은 별을 보며 튀르키예 친구들을 생각했겠지?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시간의 흐름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공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새 집의 낯선 침대에서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 조성된 정원과 그 너머로 다른 새 집들이 보였습니다. 튀르키예와 한국 국기가 여전히 집 앞에서 나부끼고 있었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그분은 새 커피 머신으로 터키식 커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고 그분은 밝은 미소로 답해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오랜만에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메흐메트, 이 커피 한번 마셔봐라. 새 집에서 마시는 첫 커피는 특별하단다. 할아버지께서 커피 잔을 건네주셨고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커피는 평소보다 더 향기롭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것은 새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부모님도 일어나셨고 우리는 함께 새 부엌에서 첫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오븐을 사용해 빵을 데우셨고 아버지는 테이블을 차리셨어요. 그것은 지진 이후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우리는 새 집의 구석구석을 감탄하며 이야기했어요. 아침 식사 후 아버지는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하셨습니다. 지진 이전에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무너졌지만 이제 새로운 상업구역에서 가게를 다시 열게 되셨어요. 어머니도 지역 학교에서 다시 교사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저는 새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지진 이후 임시 천막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이제 재건된 학교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학교는 이전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교사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은 한국어 수업이 새롭게 개설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머물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매일 아침 정원의 식물들에 물을 주고 돌보셨어요. 특히 창문 아래 심은 장미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근처에 사는 다른 참전 용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체스나 백개먼과 같은 보드게임을 즐기셨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안정감은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천막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할 때는 자주 관절통을 호소하셨는데 새 집의 따뜻한 환경 덕분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정신적 건강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셨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새 출발은 우리 가족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진 이후의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불편한 생활 환경은 때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공간이 확보된 새 집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사 한 달 후 우리 집에서 열린 첫 손님 초대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윤 씨가 다시 튀르키예를 방문했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성껏 튀르키예 전통 요리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집이 완성되어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며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장학금 덕분에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응급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진 당시 의료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의대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출발의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지역 사회와의 연결도 강화했습니다. 이사 후 3달째 되던 날, 우리 마을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특사와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방문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를 포함한 참전용사들은 특별 훈장을 받았고 저를 포함한 참전용사 후손들은 장학증서를 받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흐메트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란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70년 전에 맺어진 인연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었잖니. 너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렴.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 출발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의 변화, 희망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지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힘,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 연대의 아름다움을 말이에요. 새 집에서의 첫 계절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심은 장미도 첫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꽃이 피는 과정이 우리의 삶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계절이 바뀌면 다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삶을 꽃피울 수 있다고요. 새로운 시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지진 직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듯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셨고 어머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참전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저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한국과 튀르키예의 오랜 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70년 전의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와 감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다른 이들에게 같은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새 집, 새 출발.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2024년 2월 6일 지진 발생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특별한 추모식과 함께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한마이너스티르크 우정마을의 중앙광장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한 참전 용사들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고 지역 주민들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했어요. 행사에서 할아버지는 짧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왔고 현재는 한국이 우리를 도왔으며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 후 우리 집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씨의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한국전 전우였던 박 씨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박 씨가 생전에 간직했던 사진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 할아버지와 박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오랜 기억 속으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박 씨의 아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두 나라의 발전, 변화하는 세계 정세,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역할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역사가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고 또 미래를 형성해 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한마이너스티르키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제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7월에 2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고 저에게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의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좌도 추가로 듣기 시작했어요. 4월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고록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한 출판사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써오신 일기와 기억을 정리해 원고를 보내셨고 그것이 선정된 것이었어요. 책은 양국에서 동시에 출판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5월에는 한국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 건강 검진을 제공했고 필요한 치료와 약품도 제공해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관절염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적절한 치료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의료 지원은 정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어요. 6월 중순,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 일정까지 모두 한국 측에서 준비해 주었어요.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는 저에게 소중한 물건을 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받았던 작은 태극기 배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이 배지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한국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7월 초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서울까지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과 기대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튀르키예 국기를 들고 있었고 튀르키예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집을 떠나왔지만 또 다른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했고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발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 전시관이 있었고 할아버지의 이름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할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한국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박 씨의 손자 가정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한국의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김치를 만들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래방에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으로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로 돌아온 후 저는 할아버지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 받아온 선물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특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경하는지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8월 말 할아버지의 회고록이 출판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우리 마을에서 열렸고 많은 언론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9월부터 저는 의대 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경험은 제 꿈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의사가 되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 주셨고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11월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제가 앙카라의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많은 외교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족은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집에서의 첫 해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은 안정적이었고 부모님의 일도 잘 풀렸으며 저의 학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즈음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윤 씨가 다시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고 두 가족이 모여 튀르키예 전통 방식으로 새해 전야를 보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새해 첫날 아침,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흐메트야,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70년 전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나는 그저 나라의 부름에 응한 것뿐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올 줄은 몰랐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해. 당장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더라도 언젠가 그 선한 행동이 되돌아온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의 우정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 유대라는 것을. 그것은 전쟁과 재난, 그리고 70년의 세월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한국전 참전 사진과 메달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여정은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제 자녀들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정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의 우정이 그러하듯이요. 그리고 저는 이 우정의 증인이자 계승자로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분들이 우리를 도왔고 현재는 저희들이 도울 때이며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정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